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공별 AI 12분반 1조 창조입니다. 저희 조는 식량생명공학과 양정환, 동물자원학과 이은혜, 박수민, 그리고 먼저 발표를 맡게 된 녹지조경학과 이호성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 및 구체화, 문제인식 및 자료 분석 후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낭농을 주제로 분석해봤습니다. 스마트 낭농은 축사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축사의 기자재 사용 및 가축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낭농업보다 노동력과 에너지를 덜 투입하고도 가축 사육과 생산물의 품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낭농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진 도입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400호의 농가가 스마트 축사를 운영 중이고 2022년까지 5,750호의 농가의 스마트 낭농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낭농의 현 상황은 원유 가격 연동제로 인해 유제품 가격이 증가하고 노동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ICT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마트 낭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이용자들이 도입 방법과 장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의 수요는 늘어났으나 데이터 축적 및 통합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기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지만 기자재 간의 상호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ICT 장비 도입을 통해 낙농가의 생산자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할 창조조언 양정환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인 스마트 낭농에 관심은 높아졌으나 도입 방법과 장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의 원인은 스마트 낭농의 정보 부족, 농가의 상황을 파악 없이 무분별한 도입 시도이고 해결 방안으로는 사용자의 목표에 맞는 맞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개별 제어 기능,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팜링크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가를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해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을 안내해주는 스마트팜 최적 환경 설정 안내 서비스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세운 가설로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축사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쉬운 스마트 낭농의 도입으로 노동력 감소와 생산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입니다. 점인 스마트팜 기술의 수요는 늘어났지만 데이터 축적 및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의 원인은 자율 제어와 의사결정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와 입력 부족, 원활하지 않는 정보와 민감의 데이터 공유이고,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새로운 스마트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스마트팜의 보급률과 생산성, 품질, 소득 그래프 데이터를 통해 하였고, 이를 통해 세운 가설로는 협력 사업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통합, 입력으로 스마트팜 보급률의 데이터는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이다입니다. 그러므로는 기기들이 대량 생산되고 있지만 기자재 간의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범위한 ICT 장비의 종류와 개수이고 통합 프로그램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는 ICT 장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통합 프로그램을 하나로 동일화시킨다,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시킨다입니다. 세운 가설로는 기자재 간의 호환성을 돕는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적은 노동력에도 높은 질과 양의 축산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문제점인 ICT 장비 도입을 통해 낙농가의 생산자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의 원인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노력에 비해 낮은 생산량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ICT 장비 도입을 통한 부수적인 수입, 생산량,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운 가설로는 낙농업의 ICT 장비 도입으로 생산량 증가와
품질 개선을 할 수 있으며 투입되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이어서 발표할 창조 조언 이은혜입니다. 앞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을 파악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4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분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스마트 낙농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3가지 주제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내용은 영농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 낙농 맞춤형 솔루션으로 스마트 낙농의 기술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내용은 영농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친한 귀농귀촌 선배나 동료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마트 낙농 맞춤형 솔루션에 스마트 낙농 선배들의 사례를 알려주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내용은 농촌 생활에서 교육과 인턴십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농촌 생활에서 온라인 교육보다 오프라인 교육과 인턴십이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마트 낙농 맞춤형 솔루션에 오프라인 교육의 비중을 높여서 교육하면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스마트팜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 및 통합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와 같이 진행하였고, 분석 내용은 스마트팜의 데이터 축적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필요한 데이터 축적 및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3년간 원유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경기도에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데이터 분석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박수민입니다. 기자재 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자재의 종류와 개수에 대한 자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각 축사당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는 최소 11대이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각 기계의 양이 적게는 30만 대에서 많게는 500만 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재 간 연동성의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인 기기의 세대에 대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자재별 사용 연수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동일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각 축사별로 다른 세대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신 세대의 기기보다 구세대의 기기 사용률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기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도입에 따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기자재 호환성의 증가로 종사자들의 기기 사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사용 마리수, 착유량, 이유도수가 증가한 반면 노태율과 사료 요구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적은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는 스마트 낙농 도입 전후 원유의 체성분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낙농 도입 후 품질 개선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세균수에서 품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낙농 도입 전후의 농가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스마트 낭농 도입 후 두 차규량과 유대 또한 증가하였으며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